네, 정치 마수다 시간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있었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면 민주당 노웅래, 이재명 의원은 부결이었고 가결은 국민의힘 출신 하영재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또 가결될 거라고들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가결될 것 같았어요. 그렇죠. 다들 왜냐하면은 많이들 예상했어요. 이걸 만약 부결시키면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사과도 했었고 혁신위를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었는데 이것을 부결시킨다? 그러면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부정부패 비리를 옹호하는 그런 당 아니야? 라는 프레임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탈당도 하신 분들이고 하기 네. 때문에 민주당이 자신들의 당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확실히 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이 순진했는지 그냥 그러게요.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당론으로 뭔가를 정하진 않았지만 지금 분위기상 네. 다들 가결일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부결? 저도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표결 결과는 끝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본질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당의 이미지 이거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의 인권과 관련된 한 사람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안이 실제로 구속까지 시켜야 될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국의 국무위원이 하지 말아야 될 발언들, 태도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그 얘기를 들어본 즉슨 구속까지 시키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얘기해주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표결 결과가 가결까지는 8표하고 15표가 부족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이 시소 게임의 상황이었는데 그런 한동훈 장관의 내용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구속까지 꼭 필요했었는지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같이 한꺼번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냥 법원에 네. 가서 판사 앞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사법적인 절차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런 돈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도 않은 일과 관련해서 자당 의원들을 보호한다라는 인식을 주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동훈 장관의 발언,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영향을 줬다는 거거든요. 표결 전에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발언을 하면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 있고 표결에도 참여한다라고 한 말이 이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상당수 의원들의 이제 고성이 오갔는데 이런 발언이 민주당 의원들의 부결표를 던지게 하는 것으로 연결됐지 않냐. 어떻게 보세요? 연결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결과가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20명이라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특정되지도 않는 사안에 대해서 미리 자신이 내가 20명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표결에서 빠져야 된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일국의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본인이 지금 검사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검사하고 싶으면 검사 계속 하면 됩니다.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일국의 국무위원회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 그 체포동의안과 관련돼서 본회의에 보고할 때 네. 법무부 장관들이 지켜야 될 선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부나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해야 돼 행정적인 처리를 담당하는 것이지 본인이 그 혐의에 대해서 입증하는 책임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자기의 그 역할을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과정,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관례가 되고요. 그 관례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발언 그리고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이것이 과연 표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하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수사를 하지도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미리 본인이 얘기해서 여기에 예비 범죄자가 있으니까 먼저 빠져나와라. 본인이 자수하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문제가 될 텐데 대한민국 국회 아닙니까? 입법부 아닙니까? 국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받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아니, 수사를 할 거면 수사를 정당하게 해가지고 그 결과를 내놓으면 되죠. 왜 정치를 합니까? 네. 매우 부적절한 거죠. 법무부 장관은 뭐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동훈 장관이 부적절한 말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런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고 자극을 받을 것 같다. 그것이 가결 부결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미리 했었다?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런 얘기를 저렇게 함부로 쉽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 당신들은 돈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 있는 부정하고 비리가 있는 집단이야 라고 매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발언이 약간 좀 부적절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것을 부결시킨 것 그리고 윤관석, 이성만 이 두 의원들이 돈을 모으고 돈을 어떻게 나눠줄까 상의를 하고 돈을 또 누구한테 뺏겼다 그러고 이러한 육성 녹음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옹호를 해요. 방어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2020년도에 자 당신들 국정운영 잘해봐. 국회 정치권 혁신하고 개혁을 해봐. 그런 차원에서 정말 막강한 의석을 밀어줬잖아요. 그 의석을 자신의 당 비리 의원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을 했다? 이것은 내년 총선 때 분명히 비판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민주당 혁신위원회 왜 만든다고 했어요? 이런 돈봉투 사건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우리 이거 반성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 벌이지 말자. 그래서 우리 혁신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민주당 새롭게 국민 앞에 새로운 민주당으로 내보이자. 이래서 혁신위원회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지금 부결시킨 거는 자신들이 한 과거의 말과 행동, 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거를 자기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네 이렇게 즉각적인 이런 비판이 나올 걸 민주당으로서는 모르지 않았을 거거든요. 네. 부결이 되면 네. 자기 식구 감싸기다 방탄이다. 네. 결국 이런 비난을 피할 수 없을 텐데 그 정치적인 고려가 없었을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했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그동안 그 의원들의 적적인 해명들이 좀 작용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사안을 계속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기본 원칙이 있을 겁니다. 자꾸 사람들을 모두 다 상관없이 무조건 구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번쯤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듯이 이번 건과 관련돼서는 모든 증거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모든 정보가 다 확보된 상태에서 굳이 구속을 시켜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게 문제냐. 기소해서 문제가 이루어지면 법정 구속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가지고 구속해야 된다. 그리고 그 구속에 대해서 국회가 따라가지 않으면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법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구속적 영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렇게 일부의 장관이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공개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인권도 중요하지만 공직자, 국회의원,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민의 대표가 된 사람들에게는 보다 엄격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가 들이대어져야 한다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네,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문제 아니잖아요. 민주화 운동하려다가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독립운동 하려다가 지금 구속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돈을 불법적으로 모아가지고 차당 의원들이 돈을 나눠줬다. 이런 범죄 혐의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본인들은 부인을 해요. 이거는 정권에 의한 탄압이야 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한 공직자, 그런 국회의원들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최소한 판사 앞에서
당신들의 잘못이 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냐 아니면 구속할 필요가 없냐 그 판단은 좀 받을 수 있도록 집권 여당 민주당에서 배려를 해줬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네. 한 말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만은 법의 심판을 받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 속에서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건과 관련돼서는 민주당이 먼저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해달라 요청을 했던 사안 아닙니까?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있어서 우리가 짚어야 될 문제들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서라도 이게 법적인 선택을 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는 문제 제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이렇게 의견을 정리를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 내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돈봉투 의혹 터지면서부터 이제 혁신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혁신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방향을 가냐라고까지 왔는데, 지금 혁신위원장 인선을 두고 한번 크게 덜컹거렸고요. 어제 아침 지도부 회의 때 혁신위원장 인선을 끝내고 바로 이어지는 의총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저희 좀 이렇게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외부 교수 3인 이름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뭔가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이게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3명에 대해서 또 개파 간에 어떻게 조율이 안 되고 있어서 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스크가 어떻게 좀 해결이 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뭔가 결과가 안 나온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부 상황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도보다는 가장 적임자가 누굴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 첫 번째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국민적인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요. 이번은 속도보다는 적임자를 정확하게 잘 찾는 것,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언론에서 조금 앞서간 것 같습니다만은 네. 최고위원회에서 그거와 관련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은 혁신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대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그 자리에 있는 한 민주당은 변화할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다. 혁신위원회 자체가요.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관습이나 그동안 행보 같은 것들을 다 획기적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그걸 바꾸겠냐고요. 혁신위에서 만약에 자 당대표 공천권 내려놓으시오라고 한들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그거를 내려놓겠냐고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그 자리에 있는 한 혁신 안 되니까 비대위를 구성하시라라고 다시 한번 조언해드립니다.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 지금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정말 이재명 체제를 아예 네. 덮고 새 판을 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는 지는데 또 한편 얘기를 들어봤더니 내부적으로는 사실 그런 발언을 하는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이재명 체제에 대한 부정 이렇게 가지는 않는 분위기다. 그게 네. 과대표됐다. 그런 의원들의 발언이 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내부 실제 분위기는 어때요? 그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과대대표됐다 이렇게 해서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같이 있습니다만은 좀 비대위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후퇴시키는 말씀인지 한번 성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법의 심판을 어떤 결과를 받았거나 네.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지 않는 가운데 그 민주적으로 선출된 결과를 뒤집어 가지고 비대위를 만들어라. 국민의힘이나 하는 일이죠. 민주당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대표가 전혀 그 관련성이 없다라는 혐의점 정도 가지고 당대표를 몰아내가지고 1년 징계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비대위 체제로 계속 가서 국민들이 얼마나 집권 여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한 잘못된 내용을 제1야당인 그 원내 일당인 민주당이 계속 다시 하라.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 제기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비대위 문제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너무 좀 과하신 거 아닌가. 평상시에 장소장님 모습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니, 근데 듭니다. 바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저는 민주당 걱정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계속해서 60% 이상 넘잖아요. 근데
근데 민주당을 대한 세력으로 국민들이 생각을 안 해요. 여론조사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 그리고 뭐 싱하이밍 대사 만나서 한 부적절한 행동, 김남국, 돈봉투 사건, 혁신위원장 인선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보면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된 판단과 리더십을 갖고 여러 가지 결정을 잘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여당으로서는요,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 계속해서 재판받고 다른 것도 소환 조사하고 검찰 수사 받고 또 하나 흘려가지고 또 도덕적으로 흠집 내고 이러면은 민주당 내년 선거 되게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러한 리스크를 갖고 왜 민주당이 같이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진흙탕 속으로 빠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돼서 그래요. 예, 그 걱정은 제가 걱정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아까도 원칙 가지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정당의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지키는 원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리더십을 세우고 그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이후에 처리할 것인지 문제에 관련돼서도 이러한 잘못된 사례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가 좀 후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원칙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당대표라는 자리는 많은데. 죄송해요. 당대표라는 자리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김남국 사태,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태를 보면 제대로 된 선택과 판단을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쨌든 말씀드리지만 지지율이라는 여론조사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갖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집권 1년 차에 야당이 이 정도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아주 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집권 1년 차에 대통령의 부정적인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 지금 뭐 현안이 많고 뭐 어쨌든 문제가 많고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뭐 사실인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그래서 혁신하고 풀어가냐에 대한 해법이 전혀 다른 지금 네. 시각이신 걸 확인하겠고요. 네. 그 이재명 대표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슈,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뜩이나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흘러가던 한중 관계인데 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으로 이른바 시계 제로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한중 양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처음으로 공식 반응도 내놨고요. 여당에서는 싱 대사 추방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외교부까지 싱하이밍 대사의 추방 가능성에 대해서 절차상 중국의 사전 설명 없이 언제든지 기피 인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거들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게 갈등이 중국과 우리 한국의 갈등이 너무 깊어지는 분위기인데 지금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부적절한 분명히 그 싱 대사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네. 하는 것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네. 우리의 할 일인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까지 지금 뭐 추방 얘기까지 나오고 이게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이런 대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싱하이밍 대사가 상당히 모욕적인 말을 했죠. 당신네들 미국 편 들면 후회할 거야. 이런 얘기도 했고요. 말참견 하지 마. 타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모욕했습니다. 이걸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 중국은 큰 봉우리고 큰 산이니까 작은 봉우리인 작은 언덕인 우리 대한민국 그냥 참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그렇게 했죠. 그랬는데 중국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존중을 해줬느냐. 한한령 안 풀었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를 모욕하고 막대했어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혀져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싱하이밍 대사가 15분 동안 막 원고 읽으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욕을 할 때 중간에 듣다가 이 예의가 없다, 당신. 어떻게 내가 여기 와 있는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렇게 모욕을 하느냐. 이거는 우리 회담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으면은요. 이재명 당대표 인기가 정말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네. 그 자리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훈계를 15분 동안 듣고 있어요.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야당 지도자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일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더라도 중간에라도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맞습니다. 국면을 전환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실책했다. 그냥 듣고만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만남 자체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계속 보시면 그동안 계속 이 한중 관계가 악화일로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불안감이 계시는데 그 점을 감안한다면 만남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이번에 그 중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죠.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주권 국가로서 그러한 행위가 다시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버해서는 안 됩니다. 대사를 추방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교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외교 관계 단절입니까? 그게 우리의 국익에 좀 부합하는 일입니까?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더욱더 한 발 더 나와서 오버하고 국익은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더욱더 확대 재생산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략적인 태도부터가 정부 여당이 진짜로 해야 될 일인지 저는 정말 자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설전도 거세지고 있는데 두 대표의 발언을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대사에게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관여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결정적 실책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입니까?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입니다. 여당 대표가 지난주에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옵니다. 네, 두 분이 정책 대화하겠다고 한 게 지금 2주가 지났는데 계속 내탓 공방만 하고 있는데 네. TV 토론은 거의 물 건너 갔다고들 보는데 뭐 여야 협치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치는 기대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토론도 그냥 없던 아이고. 일로. 없던 일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서로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할 제안을 해가지고 네. 뭔 소리야 이런 건 안 돼라고 하면서 그냥 협상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서로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방침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V 토론은 없는 걸로 보시는 게 맞고요. 협치도 없는 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입법 전쟁, 정책 전쟁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국회에서 계속 표결로 상대방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야라고 규정하고 낙인 찍어야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협치하려면요 상대방 칭찬해야 되거든요. 아, 민주당 정말 잘했습니다. 아, 이런 부분은 인정해줄 만합니다.라고 하질 않죠. 그래서 협치는 전혀 기대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뭐 총선 앞두고 전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건가요? 장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로 암울합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 G7 회의를 통해서 전 세계 미국과 유럽이 모두가 그동안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로 다 가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 유일하게 중국과 대결 영상을 계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로 우리가 가야 될 외교의 방향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번에 대사 발언과 관련돼서 본질적인 측면은 우리나라의 외교, 특히 중국과 관련된 외교를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 거냐, 전 세계의 외교의 흐름에 우리가 부합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그에 대한 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없이 이번에 그 발언 하나하나 가지고 지연 말단적인 문제만 가지고 계속 얘기할 경우에는 우리 국익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주장하고 있고요. 15개월째 무역 적자가 가고 있는데 작년 5월에 비해서 올해 중국에 대한 수출이 20%가량이 떨어졌습니다. 줄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줄어들면 누가 손해입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정치가 외교를 망치고 외교가 경제를 망치는 이러한 상황들을 빨리 끊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만 네.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소국으로 보면서 너무나 막대하고 있잖아요. 너무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게도 하지 않는 그러한
정말 하대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참을 수는 없죠. 외교는 상호주의, 상호 존중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존중해주지 않는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굽히고 들어가면 민주당이 항상 비판하는 조공외교, 그룹 외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역 적자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근데 하지만 끌려다니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제가 또 네. 반론을 해야 됩니다. 다른 주제가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요거 네. 짧게 요 충분히 주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주제 하나만 더 보고 오늘은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부터 내일까지 이제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잠시 후에도 이제 여러분께 생중계를 연결해 드릴 텐데요. 어제 나온 공방을 하나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제일 화제가 됐던 대목입니다. 보시죠. 그 총리는 기준에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완전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볼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지금 이게 오염수를 마실 거냐 마시지 않을 거냐 사실은 이게 이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정부가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일본과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자꾸만 화제는 뭐 마시냐 그리고 또 마신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앵커께서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저 오염수 처리된 거를 마시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총리님께서 마셨으니까 저 오염수 안전할 것 같아. 방류해도 괜찮아. 저 인근에서 잡힌 수산물 다 우리가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국민이 없잖아요. 정말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저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저걸 물어보는 의원이나 저걸 또 마시겠다고 감정적으로 대답하는 총리나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무총리가 그냥 저런 감정적인 모습 보이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네. 또한 IAEA가 또한 우리나라 후쿠시마 검증단이 제대로 된 과학적인 검증을 했다라는 것을 국민 앞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해요. 그래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금 사재기 안 하고 그냥 수산물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감정적인 싸움 제발 좀 그만두시라. 너무 한심하고 창피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30초 마무리해 주시죠. 국민 불안과 정부 인식 차이가 얼마나 괴리가 큰지를 어제 저 장면에서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IAEA 얘기 나오셨으니까 그 검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갔던 시찰단의 검증 내용도 얘기하지 않고 있고 침묵하고 있고 국회 청문회 하는 것도 지금 안 하겠다라고 여당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여당이고 누구를 위한 시찰이었습니까? IAEA의 결과 상관없이 우리의 결과, 우리의 노력에 대한 검증에 대한 노력들은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설명드려야 국민 불안이 적어질 텐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자꾸 괴담만 늘어놓습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이요. 그냥 무조건 안전하다. 과학적인 증거 하나도 없이 그냥 안전하다고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괴담은 정말로 정부 여당이 하고 있다. 이 얘기를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바수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